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들을 것만 보고 볼 것만 보자. 국내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95주년을 맞는 2014년 3월 1일입니다. 태극기는 개항하셨나요? 그럼 이제 오늘자 미래로 가는 스페이스 뉴스를 시작하면서 드림앵커 김재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라뺑 꼬갈뉴스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한영기입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들을 것만 보고 볼 것만 보자. 골라뺑 꼬갈뉴스와 스페이스 뉴스가 미래로 이끌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에게 선별된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어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2월 20일자 워싱턴 포스트 국제판. 미국에 있는 성인의 13%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김재혁 드림 앵커는 영어로 방송하고 막내 한영규 군과 저는 우리말로 통역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new report examines how Americans feel about the internet's impact on their lives, if it would be harder to give up the internet or television, and how the internet impacts social relationships. 이 새로운 조사 결과는 그들의 삶에 끼치는 인터넷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인터넷 사회적인 관계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ough it may seem like the internet is basically nothing but trolls and hawks, only a quarter of people say they have been treated unkindly or attacked online. 인터넷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4분의 1 정도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대해졌거나 온라인상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 big majority, about 70%, say they have been treated kindly or generously online. 하지만 그에 반해 70%나 되는 대다수가 친절하게 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One particular thing jumped out at me. Over the past 2 decades, the percentage of Americans who use the internet has skyrocketed. 한 가지 까다로운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미국인들의 숫자가 급등했습니다. The number nearly doubled between 2000 and 2014. Still, even though the internet seems ubiquitous, it's still not a part of life for more than 1 in 10 adults in the United States. 그 숫자는 2000년과 2014년 그 사이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였습니다. 인터넷이 아주 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Education and income continue to play a big role in computer usage. 교육과 수입이 컴퓨터 사용에 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eople with college degrees are much more likely to use computers, about 94%, than people with no college degrees or experience, about 66%. 대학 학위를 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dults who earn less than $30,000 annually are much less likely to use a computer than people who make more than that amount. 매년 3만 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버는 사람들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횟수가 확실히 적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These factors play a much smaller role in cell phone ownership, which has obviously become ubiquitous. 이러한 요소들은 확실히 우리의 생활에 흔한 물건이 된 휴대전화에 더 적은 역할을 합니다. 9 out of 10 American adults say they have a cell phone, while nearly 6 in 10 say they have their smartphones. 10명 중 9명 미국인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 또 6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Age is the big dividing line on that front, as 26% of people 65 and older don't have a cell phone, compared with 2% of people ages 18 to 29. 이러한 부분에서 나이는 큰 차이를 만들고 그에 따라 65세 이상의 약 26% 노인들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기가 걱정돼 환기도 못하고 외출할 땐 지하도로로 걷고 미세먼지 49시간 연속 나쁨 최장 기록 이상의 제목 외에도 많은 부제가 붙은 미세먼지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시민들 미세먼지 피하려 안가님. 며칠째 외출커녕 창문 꼭꼭 닫아.
거리서 신호대기 땐 건물로 피난, 노점상들은 장사 안 돼 울상. 마스크 공기청정기 매출은 껑충. 지난 한 주간은 중국발 엄청난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내 간 언론사들이 많은 제목과 부제를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겨레 신문 2014년 2월 25일자에서 발췌 보도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으며 시민들의 일상까지 뒤바꾸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3일 저녁 7시부터 25일 저녁 8시까지 49시간 연속 나쁨 단계를 지속했다. 기상청이 정밀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5일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세먼지가 엿새째 이어지는 등 일상화하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아이를 둔 부모는 외출을 삼가고 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 대신 지하도를 이용해 거리를 오간다.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가장 걱정이 크다. 미세먼지 나쁨 단계는 노약자들이 실외 활동을 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이다. 생후 8개월 된 딸을 키우는 주 아무개 씨는 아이 건강에 안 좋을까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은 물론 집 환기도 제대로 못 시킨다. 문을 닫아두는 것 말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게 가장 답답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한 아무개 씨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보칠 때마다 괴롭다. 요새 날이 풀리고도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는데 아이 달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도 달라졌다. 25일 오전 9시부터 12시 서울 등지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성인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3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은행 안은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이들로 붐볐다. 직장인 김아무개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잠깐이라도 먼지를 안 마시려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하도도 대피 장소다. 서울 종로의 한 지하상가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아무개 씨는 원래 답답해서 지하로는 잘 안 다니는데 바깥 공기가 안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근처 지하상가에서는 4년째 옷가게를 하는 고미영 씨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지하도에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는 상인들을 웃기고 울린다. 노점 상인들이 가장 괴롭다. 서울 종고루의 한 극장 앞에서 군밤을 파는 안 아무개 씨는 이런 날은 매출의 평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피해 다니느라 노점을 이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단다. 안 씨는 나부터도 아이들한테 길거리 음식을 조심하라 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마스크는 대목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신동미 씨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마스크 매출이 3, 4배 정도 오른다며 다른 때보다 안약이나 기관지 약도 훨씬 많이 팔린다고 전했다. 공기청정기도 거의 필수품이 됐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양판점에선 2월 공기청정기가 1년 전에 견줘 10배 넘게 팔렸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상황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는 이 뉴스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고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찾아가는 범국민적 협력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이 기구를 통해 남북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남북한 세대 간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가 아닌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국민들 내부에 이른 바
남남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그동안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소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별도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 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동서독만큼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준비를 해야 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내외 민간단체와 탈북자 등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고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조직 구성 그리고 위상 등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준 박사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해온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형준 통일연구원 박사.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시켜야 하겠다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하는 거죠.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에 이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한국에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하였고 지난주 2차까지 상봉을 마친 남북 이산가족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오늘 우리 KMC 어린이 리포터로 처음 참석한 초등학교 5학년 안태규 군의 단독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처음 시작한 뒤 이번까지 모두 19차례 성사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지난 1985년 9월, 분단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당시 고향 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남북에서 각각 30 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녹취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실향민이라든가 탈북자에 대한 거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 소식이나 이런 거 전달될 수 있지 않는가? 그 길에 빨라지지 않겠는가? 남북 정상 간의 6.15 공동성언을 계기로 남북한은 매해 각각 100명씩 서로 가족을 찾는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10월까지 모두 18차례 대면 상봉을 통해 모두 3,800여 가족, 18,000여 명이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화상상봉도 이루어져 2007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700여 명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해 2차례 정도 이루어진 상봉 행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4년 동안 단 2번 차례의 상봉에 그쳤습니다. 남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도 추석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하였지만 북한이 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인 연기를 통보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본격화되면서 북측에 지속적인 상봉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기간 중에 상봉 행사를 개최를 수용한 것은 가장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4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김규현 남측 수석대표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녹취 김규현 남측 수석대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의 첫 단추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믿고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런 설득을 많이 했고, 북측에서도 일단 그러면 우리 측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미 한 군사훈련에 대응해 정전협력 배제화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도 미 한 군사훈련 등 불리한 조건에도 한국 정부의 요구를 대담하게 받아들였다며 통 큰 용단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는 행사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2m 넘게 쌓인 금강산 내상봉 시설의 눈을 치우는 작업에서부터 남측 방문단을 맞이하는 북한 봉사원의 모습까지 상봉 행사를 잘 치르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상봉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대한적십자 관계자입니다. 녹취 한적 관계자. 예를 들면 구급차 상봉의 경우도 북한의 양보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작별 상봉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난 점 등 북한이 행사 기간 내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해줬고요. 행사 기간 중에 북측 안내원들도 공통적으로 잘 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북측 단장인 리충북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은 이번 상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 말했다고 제1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북한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안태경 군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사가 보도하였습니다마는 남북한의 국력과 맞닿은 전력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주는 위성사진 관련 뉴스입니다. 2014년 6월 26일 제목 북한은 흥망의 바다. 미국 한국우주국이 최근 촬영한 한반도의 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불빛이 전국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은 깜깜한 바다처럼 보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이 지난달 30일 밤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사진에서 남북한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국이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은 칠흑과 같은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평양만 바다 위 조그만 섬처럼 작은 점 크기의 빛을 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사 지구관 축소는 웹사이트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야간 사진을 통해 도시별 경제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나오는 불빛이 한국의 작은 마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나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소비량은 시간당 1만 162kW인 반면 북한은 739kW에 불과합니다. 나사는 이어 북한은 한국과 중국에 비교하면 거의 암흑 속에 있다며 캄캄한 육지가 양옆의 해안선과 구분이 되지 않아 서해부터 동해까지 이어진 바다처럼 보일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야간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나사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밤이면 어둠으로 뒤덮이는 북한의 모습은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은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걸어놓고 한반도 문제를 생각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25일 이번 사진과 관련한 보도에서 북한은 심지어 우주에서조차 절망의 검은 반접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은 북한이 한국과 중국에서 비추고 있는 불빛의 바다 가운데 블랙홀과 같다며 추진적 공산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YTN이 2014년 2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 캐리 장관 북한은 모든 법 규정 적용해라.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북한은 악이고 사악한 것이라 규정한 뒤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오늘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주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라고 규정한 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의 부패와 인권 침해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북한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120mm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최근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 당사자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미국의 선택에 대해 중국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했다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KMCTV 설립 운영자 천광로 작가님 모시고 오늘 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할아버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로 한반도의 공기가 매우 나빴던 주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땠어요? 지난 주간에 미세먼지 알았어요? 학생들도? 네. 그 나쁨.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 알았어요. 나가서 답답한 거 알았어요? 너무 네. 답답해요. 아우 속 터져. 그랬어요? 지금도 네. 이거 참 우리 어른들이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구 환경이라는 거는 엄마 젖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공기는. 이런 공기가 이렇게 되면은 만일 이런 상태로 한 달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전에 혹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공룡이 절멸한 그 이상의 재앙이 오게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하여튼 방문 걸어 잠그고 낮에도 어디 나가면 차 안에 문 닫고 있고 그랬어요. 좀 큰 문제예요. 저기 저 할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답답한 정도가 뭐 그 황사 엄청 심할 때 운전하고 가면 앞에가 막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속이 터져요. 근데 자기 질문 할 차례 맞았었나? 아. 어정은 더 고쳐하는가? 누가 할 차례였어 원래?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자바섬에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하고 또 그 인도네시아 쪽에 나무를 태워서 밭을 만든다는 문제하고 이래서 지금 싱가포르 일대에도 한국보다 더하고 북경은 어느 정도냐? 북경은 또 한국의 20배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방송 들어서 아는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중국이 거의 공장 허가가 그냥 우리나라가 100가지 조건이라면 건 10가지 대충 내다 보니까 분진이 공장에서 연기를 내보면 그걸 집진기가 받아가지고 다 걸러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나라 대기법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석탄 떼고 원유 떼고 그런 게 막 흘러나오니까 그것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자전타만 타다가 자동차 시대가 오고 나니까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어울리니까 커다란 덩어리가 공기에서 어지간한 건 품어 안았는데 대기가 이걸 품어 안았는데 이제 한계가 와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응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지금 지구가 큰 중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이 분진 문제, 미세먼지 문제 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도 북한 뉴스가 많거든요. 북한 뉴스는 뭐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어린이들 세상보다 더 북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우리가 국어가 가장 중요해요. 국어를 잘해야 다른 학문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을 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북한 문제는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우리 KMC TV는 북한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통일이 가까워오니까. 오늘 북한 뉴스가 많았죠.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 얘기가 오늘. 그러니까 북한 북한은 이산가족 북한 그 북한의 전력 전력, 그런 거. 전력 이야기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오늘 다 안 나왔는데 뭐가 있었는가? 뭐 그저께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그 현규 질문에서 저건 지금 뭐지? 바로 현규가 할 차이가 뭔데? 네, 어른들이나 알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도 문제 아닌가요? 그래, 그게 이제 흐름이야. 그게 흐름이야.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참 어린이들한테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 할 적에 이거 뭐 북침인지 남침인지 한문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북에서 쳐내려왔으니까 북침이라고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북쪽에서 남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당한 거고 남침이요 남침이 정답이요. 그 남침 북치까지도 헷갈려서. 근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곧 통일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안 오면은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저경제 체제로는 안 돼. 아까 그 전기불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영상 사진들 못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있네. 어디 갔어? 아까 전에 아까 그 치웠구나. 네. 저기 저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저 반 잘려가지고 네. 남쪽은 환한데 북은 깜깜하니까 바다 색깔이 똑같아요. 그 지도를 보면 북한은 아까 뭐 1만 킬로 우리는 시간당 근데 북한은 700킬로. 이건 뭐 2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은 통일을 자기들이 원해서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 와요. 어린이들 세대에는 어린이들이 될 때는 멀지 않아서 그런 세대가 온다. 북한 관련 뉴스는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네, 북한 미사일에도 세 가지가 있다던데 단거리, 중거리, 단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3발을 쐈는데 단거리라는 거는 500km 이하 나가는 걸 단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거리는 500km에 어제 쐈다는 게 300km 조금 안 나가는 거라는데 4발 쐈다는데 이것은 대남 공격용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제 옛날 고물자를 재활용해서 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중거리는 뭐냐 1500km 정도 나가면 일본까지 중국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해서 장거리는 10,000km. 그러면 알래스카나 로스안젤레스까지 날아가는 건 미국이 이제 그 긴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까지 개발이 됐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어린이들이 최소한도 저 3마디는 알아들어야 된다. 아,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럼 뭐냐? 단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 알아들었으면 뭔 소리가? 네, 알았어요. 어제는 단거리를 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통일준비위원회 다음에 이제 한 이제 15년 후에 가면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이제 마감위원회 위원장 한번 해봐. 위원회 위원장. 한번 해봐. 통일마감위원회 위원장 한현규가 한번 해봐. 재혁이 형이 하든가. 통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을 준비를 하겠다 이거야.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통일을 이제 진행하는 진행위원회가 이제 생기겠지. 추진위원회가 생기겠지. 지금은 준비위원회야.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야. 추진위원회 되면 실행위원회야. 실행위원회가 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 15년, 20년 후에는 통일을 마감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통일마감준비위원장 한번 돼보라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적절하게 통일준비위원회 참 잘 만들었어요. 잘 돼야 되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뉴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나타난 외신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북아의 그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지금 내가 여기 지휘봉을 옷 갈아입으라 그래가지고 저 잠바에 넣어놨는데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가지고 지휘봉을 안 가졌어. 지금 저 동북아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여기를 동북아라는데 네. 동쪽의 북향 아시아. 지금 이 흐름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좋아할 것 같다 그랬어요. 안 좋아할 것 같더래. 좋아할 것 한번 얘기해. 같아요. 아, 내가 안 한번 좋아할 얘기했는데 것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 뉴스에서 네. 그들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안 좋아? 이런 말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잘 새겨 들어보면 지금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지나친 우경화, 이를테면은 고노다마 못 알았겠지만 고노다마 같은 것도 지금 다시 폐기해가지고 재수정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더 과거의 침략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거 여기서 나왔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라는 건 일본, 네. 한국, 중국, 러시아, 중국 이거가 동북아인데 네. 이게 아까는 이게 반이 잘렸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건 깜깜한 바다색이고 여기는 반짝반짝하더라 소리고 여기는 별 하나같이 반짝하는 것만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쪽으로 국민들이 이사 갈 수는 없잖아. 만일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여기 일본은 지구가 계란같이 생겼다 그랬지 껍질같이. 네. 껍질같이 생겼는데 그게 몇 개로 되는 건 그게 6개로 돼 있어요. 그걸 지각판이라 그래. 그런데 일본은 요 마디마디가 부딪히는 여기에 3개, 4개가 부딪히는 판이 여기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판이. 지구판. 그래서 이게 태평양판, 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무슨 판 해가지고 여기인데 자꾸 여기서 지금 여기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이 여기까지 지금 갔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좋았는데?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세슘 이런 것이 여기서도 지금 발각이 되고 있다. 이 태평양을 지금 다 열어놓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채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만일에 이것이 정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정화는 지구 내에서 하나 못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북한과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경력이 강해지면 일본이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은 자꾸 쪼개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 등거리.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래서 선양에서 다음 주에 북한하고 일본 고위자 당국자들이 만난다는 거야. 만나가지고 일본인 포로 문제 어쩌고 한다는데 그 무슨 짝짝꿍을 하려는가. 이게 지금 동북아의 중요한 현실이고 다행히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독도와 동해를 이거를 버지니아주가 동해라고 병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동해 병기를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하여튼 복잡해요.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한태균 군이 오늘 처음 얼굴 보였는데요. 오늘 안태규. 예, 안태균. 안태균 군이. 네, 우리 KMC 가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KMC 가족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모르는데 여기가 무슨 학원 내가 원장 아니죠? 네. 내가 학원 해가지고 돈 번 자는 우리 학생들 아니잖아. 돈안 뭐 하는 거냐? 정말 훌륭한 사람을 정말 훌륭하게 왜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어. 한 사람으로서 100명을 구원하고 애국지사가 우리나라 해방될 때 2천만이 국민 숫자였었는데 애국지사가 총 몇 명이나 됐는가 하면 언제 나오겠지만 2만 명이요. 2만 명이라면 1000명에 1명이요. 그럼 한 명이 1000명을 구해서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럼 그 2만 명의 리더가 민족대표 33인이요. 그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일당 100만, 300만의 역할을 한다. 우리 KMC TV는 그렇게 우리 국가의 큰 지도자, 인물을 양성한다고 하는 기관인데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죠. 네. 진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저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여기 와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안태규 보니까 어때요? 너한테 오빠잖아. 네, 저한테 오빠죠. 5학년이니까. 네. 근데 2학년도 하나 올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서연이. 서연이요. 네. 서연이가 다음 이래서 주에요? 저희 엔터테인먼트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는 9살인데 베스킨 라빈스 뭐 모델이야. 무슨 뭐 광고 모델. 무슨 뭐 하여튼 광고 모델로 돈도 잘 버는 친구야. 근데 막내야. 9, 10, 11, 12 나이가 이렇게 쭉 되는데 이제 거의 만땅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도 생기고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면 몰라도. 근데 기왕에 하는 거 왜 놀래? 따닥도 아닌데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말하고 기왕에 우리가 한국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아깝잖아. 그릇은 한데 물원이만큼 쏟아지면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좀 좁은 사람에서 왜 내 할아버지 친손자 손녀가 6명이야. 나도 6명의 친손자 손녀도 있는데 4명 6명까지는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럼 너들 먼저 왔다고 피해 없어? 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 돼지는 한 번에 이제 20마리씩 저설미 이것서 키워. 20마리. 네, 그럼 또 이렇게 끝으로 이번 주간 국내외 어린이에서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거 가지고 광화문광장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는 또 춤췄지? 네. 물놀동도 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참 딱 나중에 보니까 진짜 머쓱하네. 하시라는데. 머쓱하지 않아? 머쓱하지 않고 되게 프로 솜씨. 프로덤씨 서울에 그래도 숲이라는 그 선배님이 따봉이다 따봉. 그 열정이 어린이들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 부르면서 아이들 춤춘다고 참 멋쟁이라고 하던데 이번 주에는 내일 우리가 어디 갈 건가 하면 누구? 월남 이상재 선생님 묘지. 산소. 아니 산소 묘지가 묘지는 보통 용사고 우리는 제자로서는 산소라고 해야지. 월남 이상재 선생님 산소를 갈 겁니다. 네.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경기도 양주시 장면 삼할이라고. 삼하리. 우리가 찾아갈 때는 삼할이 마을 해관을 찾으면 그거 팻말이 딱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산길이지.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우리가? 거기 가서 저희가 거기 가서 울어야지. 할아버지 산소 가서 슬프다고. 나 많을 거예요. 어떡할 거야? 울때 어린이 엔진 거칠 거예요 할아버지. 춤추고 노래할 거지? 네. 네. 이상재 할아버지나 손병희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애국지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놓은 이유는 나라를 찾아놓았으니까 아이고 할아버지들 고맙습니다 그러고 맨날 울으라고 찾은 게 아니여. 내가 나라를 찾은 이유는 너희들이 팔팔 뛰고 기쁘게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세계인의 지도자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내일 잔치야 말하자면 손 뚝 치고 춤추고 내일 거기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골라뺀 꼬갈뉴스 박미소. 막내 한영균. 네, 저는 김재혁이었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했어요.